좋은 말 한마디는 엄동설안에도 사람을 따스하게 하고 나쁜 말은 삼복더위에도 사람을 춥게 만든다. 책 읽기로 매일 성장하는 책 읽는 하하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하하쌤입니다. 네, 오늘 함께 볼 책은요. 끌리는 말투, 호감 가는 말투라는 책이에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방하고 대화할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대화가 무척 중요한데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호감이 가고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왠지 말을 나누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말하기 능력이 인간관계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요. 그래서 저자가 말하기 능력을 습득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책 속에서 좀 인상 깊었던 문장 몇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리한 방법으로 거절하자. 상대의 부탁을 거절할 때 가능한 우호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품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 어떤 방법으로도 도와줄 수 없다면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어려움에 충분한 이해와 동정을 표해야 한다. 도와주기 어려운 원인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면 더욱 좋다. 네,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좀 기꺼이 도와주고, 그럴 수 없다면 솔직하게 도울 수 없는 이유를 좀 이야기하고 돕지 못해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마음을 좀 표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좀 내가 못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아봐줘서 얘기해 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먼저 상대의 견해를 긍정하자. 언제든 누구나 다른 사람과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므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절대 단도직입적으로 상대의 의견을 부정하지 말자.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고 상대 의견에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여야 한다. 그 뒤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자. 반대 의견이 있을 때 자신의 의견만 먼저 주장하기보다는 상대 의견을 먼저 좀 긍정해주고 그 뒤에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내 생각은 이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훨씬 더 대화가 부드럽게 잘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지적의 달콤함을 가미하라.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직한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누구도 날카로운 지적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지적당했다는 것만으로도 불쾌감을 느끼고 불만을 품는다. 지적을 수용하고 잘못을 개선하려는 의지보다는 지적당한 상대에게 악감정을 키울 수 있다. 그리하여 잘못을 고쳐준다는 목적은 달성되지 못하고 인간관계의 조화만 깨트린다. 지적하는 날카로운 말에 달콤함을 가미하고 적당히 포장해야 한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표현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다르게 받아들인다. 네, 같은 말이라도 조금 부드럽게 표현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 좋은 말이라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적을 하는 이유가 문제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뭐 지적하는 거, 남편에게 지적하는 것도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되도록이면 짧고 부드럽게 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대화 방법이라고 합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괜찮지 않다. 뭐든 괜찮아요. 상대를 편하게 해주려는 그 일이 오히려 상대를 난처하게 만들기도 한다. 상대가 당신의 몫까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자.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누가 뭘 물었을 때 자주 괜찮아, 뭐 맘대로 해, 이 말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애매한 감정 표현은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친한 사이일수록 말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알아주겠지 하다가, 혼자 기분 상하는 일도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항상 내 의견은 이게 이런 게 나는 좋겠어 라고 자신의 의견을 좀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고,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찬사를 사랑의 접착제로 이용하자. 자신이 하는 말을 살펴보자. 혹시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지 않은지, 격려보다 요구가 더 많지는 않았는지,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느라 늘 엄격하고 비난하는 말을 일삼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자. 사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상대방에게 자신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유쾌한 느낌을 전달받아야 한다. 한마디 말로 천냥빚도 갚는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말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좀 감사와 칭찬,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가까운 가족이라고 표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뭐 작은 일도 잘했다, 고맙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면 훨씬 더 일상의 행복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 너그러운 태도로 상대를 바라보면 매력이 보인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좀 내 눈에 좀 부족해 보이고 좀 못마땅한 사람이라도 조금만 더 너그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감정을 나눠라. 우리가 하는 결정의 90% 이상이 감정에 좌우된다. 감정으로 먼저 잠재적 결정을 내린 후 논리적으로 공증하는 행동을 취한다. 논리로만 사람을 설득하려면 당신이 이길 확률은 높지 않다. 설득에 앞서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해를 통해 신뢰를 쌓으면 그는 당신이 하는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네, 너무 싫어하는 직장 상사, 맨날 잔소리만 하는 부모님, 이런 사람이 자신에게 뭔가 설득을 하려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해도 그건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로만 느껴지고, 그러니까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서로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의견을 전달하고 설득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전에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책을 제가 읽고 나서 전반적으로 느낀 거는 말하기는 상대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 싶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신중히 말하고 긍정의 말을 하도록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